예,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대학 강의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다양하게 나갑니다만 대학 강의는 처음이라서 다소 좀 긴장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좀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명강의를 조금밖에 안 들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주식에 대한 열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종목을 하나 좋은 걸 찍어드릴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근데 이미 사전 협의상 종목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를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것보다 고기를 낚는 법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주제는 일관된 거예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분명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연령층 또한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강의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한 7, 8년 전쯤 되거든요. 그때는 가장 어린 나이가 40대, 많으면 60대 분들이 많으셨어요. 주식을 하시다가 손해를 좀 보신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보자라는 그런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20대 분들이 많고 30, 40대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 또한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현재 은행금리가 1%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죠. 실질 금리를 따진다면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윗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40, 50대 분들이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여유 자금이다 보니까 좀 무턱대고 투자하시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20, 30대, 40대 분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불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절박함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지만 과거 선배들의 사례를 봐서는 공부를 좀 하자.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요즘 뭐 인터넷에 워낙 많이 발달돼 있고 카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시던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되실 건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그래 강의는 잘 들었다만 난 앞으로 주식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주식시장 특성을 알고 나면 그렇잖아요. 뭔가를 알고 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 주식시장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커리큘럼을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에 대한 계획과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재 저금리 시대예요. 저금리 시대고 저성장 시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인지,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대로 내려왔죠? 예, 2%대로 내려왔습니다. 3%, 국가에서 발표한 게 2.7%, 3%대 깨졌죠? 3%대 깨져 미국이 이제 3%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은행 금리가 1.25죠.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이 2%대인데 과연 주식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상승하는 건데 경제가 2%밖에 상승을 안 하는데 그러면 주식도 2%밖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2%라도 상승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의 수익률은 몇 프로죠?
1년이라고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저한테 저는 이제 증권회사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지점에 이제 본사 근무 말고 지점에서 한 10몇 년 있었는데 오시는 분의 90%가 자기는 은행 수익률보다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오세요. 정말. 근데 이 얘기를 10분만 나눠보면 그분 얘기는 오늘 사서 오늘 상한가 칠 것을 바라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솔직한 분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1년에 몇 프로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놀라세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한 따블은 나야 되지 않겠어? 차부장? 그래야 주식하지 않겠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주식을 하세요. 개인들이.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 달에 따블을 낸다라면 왜 마이크를 들고 있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누워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주식을 하죠.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낮추신다라면 정말로 내가 주식시장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투자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불리느냐인데 은행 수익률보다는 좀 높게 불리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연평균으로. 매달 은행 수익률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라는 기간, 얼마만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은행 수익률보다 좋으면 나는 성공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성장 시대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생물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학생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업은 만약에 어려우면 문어가 팔을 자르듯이 자기 팔을 자르죠. 직원들을 자르죠.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업종들이 있죠. 지금 이제 어떤 업종들이 뜨죠? 뭐 4차 산업이랄지, 뭐 신재생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만 주식만큼 대안이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쥐뿔, 주식하면 다 터진다는데 무슨 대안이야. 근데 제가 대안이 되는 방법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잘 지키신다면 충분히 대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거죠. 가격.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를 드시고 계시고 빵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빵이 만약에 10,000원이다. 지금 드시는 빵이 제가 어떤 빵인지는 슬쩍 봤습니다만 10,000원이다 그러면 사서 드시겠어요? 10,000원어치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000원이다 그러면 사서 드실까요? 그렇죠. 1,000원 정도 값어치는 싸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가격표를 보고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것에 인식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 220만 원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220만 원이 싼 거냐? LG전자가 어저께 8만 원을 넘었어요. 8만 원 넘은 게 싼 거냐 비싼 거냐라는 거죠. 저는 싸다라고 봅니다만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 있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론적으로 배우시게 되면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 소득을 할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당을 할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이 기업이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인가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차트를 띄워놓고 얼마 갔었으니까 이게 얼마 갈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 가격을 평가하는 게 다 자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현금 흐름법을 이용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하다못해 차트를 놓고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의 주가와 가치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그 유명한 투자자가 한 말이 주식시장은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은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주체로서 가만히 있지만 주식시장은 저한테 와서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나한테 주식을 비싸게 사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나한테 와서 또 주식을 또 싸게 사라라고 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IMF가 터졌을 때 제가 유진투자증권을 다녔습니다만 전에 서울증권이었거든요. IMF 때 서울증권이 550원까지 빠졌었어요. 55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한테 다 보너스 100%를 줬어요. 회사 주식을 사라. 그래서 550원짜리가 1000원 오니까 저희는 얼추구나 좋다라고 다 팔았어요. 근데 제 직장 상사 한 분이 통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식 산 걸 몰랐어.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11,000원에. 11,000원에. 그렇다고 해서 서울증권, 유진증권의 가치가 변했을까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변하면 회사의 가치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언론도 보면 주식해서 개미들은 정말 무슨 피해자인 양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유리한 면도 좀 있어요. 이런 면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면들이 있고요. 일반 투자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주시장이 나빠도 IMF 같은 상황이 와도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해야 돼요. 수익을 내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내일 시험을 본다. 그럼 오늘 주식시장 안 쳐다보셔도 돼요. 그럴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주식을 하게 되면 내가 결국 펀드 매니저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그 뒷부분도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시장하고 떨어져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에 웹을 까십니다. 그리고 웹을 어디서 보느냐? 강의실에서도 켜놓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에서 안 나오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보면 걸리니까 갑자기 변비가 걸리는 거죠. 화장실에서 웹을 보면서 주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주식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사무실에 모니터가 4대입니다. 노트북까지 5대 모니터거든요. 저는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모니터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보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화장실에서 주식을 보는 거랑 똑같이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나만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건 원칙. 그 원칙 속에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주식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실패한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마음이 가장 편해야 돼요.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주식이 빠진다고 그래서 얼굴이 배치장이 돼가지고 그날 모든 일을 못한다. 그럼 주식 하지 마십시오. 직접 하지 마시고 간접 투자하십시오. 주식은 빠지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됐겠네? 아니면 이게 기업의 가치가 좋으니까 오히려 더 사볼까? 이런 마인드가 편하게 들어야지. 주식이 빠지는데 주식이 빠진다고 주식이 빠지는 건 뭐가 빠지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빠지는 건가요? 기업의 가격이 빠지는 건가요?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정말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배가 침몰하니까 탈출해야죠. 하지만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가격이 훼손된 상황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좋은 기회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원칙 속엔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어려울 거 없어요. 빠지면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각 증권에서 만약 주식을 실제적으로 하시게 되면 예약 주문이 다 됩니다. 예약 주문이 다 됩니다. 한 달 동안 예약 주문을 다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매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 것이다.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뭐 한 10%가 급락을 하면 손절매를 하겠다. 이런 거 다 예약 주문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단기간에 고수익을 바라는 거. 근데 참 모순적인 행동들을 여러분이 하세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바라면서 이게 피터 린치가 얘기한 템버거라는 얘기인데 심누타라는 그런 그 개념인데 10배가 난다라는 개념이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메디톡스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런 분들은 뭔가 다들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메디톡스를. 보톡스와 필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을 본인들은 맞으시면서 전혀 모르시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얼마 대단했죠? 제가 3만 원에 사서 2만 원 갈 때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 근무했었냐면 아산병원 지점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한테 메디톡스가 이거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추천을 해드렸는데 50% 손절하면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6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메디톡스가 제가 10만 원 갈 때 또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욕을 하시죠. 얼마에 팔았는데 10만 원짜리를 또 사느냐. 그러고 나서 그게 20만 원 갔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40만 원, 60만 원 갔죠. 지금 LG전자가 8만 원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20만 원이고요.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갈 수도 있고요. LG전자가 1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식 투자가 더블이 나기를 바라고 2배가 나기를 바라고 3배가 나기를 바라면 그 주식은 어떻게 가는 주식이죠? 빠졌다 올라가는 주식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인가요? 둘 다일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여러분들은 핑계를 댑니다. 빠졌다 올라가는 것은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이거는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2배가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2배의 수익률을 바라고 2배의 종목, 정말 메디톡스를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잡아서 20만 원에 간다라면 이미 2만 원짜리가 10만 원 왔으면 5배가 오른 종목 아닙니까? 아무리 필러가 좋고 보톡스가 좋고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압구정동에 줄 서가지고 제가 압구정동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찍 강의를 가거든요. 근데 아침에 참 재밌는 광경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변장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첫 타임에 수술하신 분들이죠. 예, 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당연히 우리 주식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그 것들을 살펴라라고. 지금 뭐 필러, 보톡스 안 맞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심누타에 대한 환상은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과감한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죠. 그건 뭐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번째는 투자자분들께서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식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30% 이상 주식에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솔직한 얘기로 주식 투자 직접적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리고 싶어요. 주식은 주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30% 이상 넘어가면 저는 주업과 본업이 바뀐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30%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주식에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근데 30% 공부해서 어떻게 해? 근데 정말 30%만 공부하십시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맡기세요. 나랑 안 맞는다.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다. 자, 주식을 하시다 보면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조언을 좀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주식을 하시다 보면 증권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경제신문에 증권면을 많이 보면서 투자 조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듣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개념을 세우셔야 될 게 뭐냐면,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선의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옆에서 우리가 친구가 충고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제가 구분을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주식을 연구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 그림을 놓고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뭐 여기 강단에 쓰셨던 조니 대표님도 계시고, 뭐 IBK 이종열 대표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데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요. 존니 같은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고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술적 분석에 충실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건 인터넷 쳐보면 다 알아요. 그분들이 걸어온 길이. 그래서 그분들의 걸어온 길을 보고 내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 분석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되고요.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에 하시는 분의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 듣게 되면 거기서 혼동이 옵니다. 지수가 1800포인트가 왔을 때 사람들이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PBR, 우리나라의 자산 절대 가치가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0.8배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800, 2000을 지금 2200포인트입니다만 계속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그게 거의 한 3년 왔어요. 그 상황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있는 사람들은 1800만 오면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주가가 싸니까. 근데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더 빠질 거니까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구분이 없을 때는 이게 뭐야? 누구는 사라 그러고 누구는 사지 말라 그러고. 이거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이해하셨다라면 기준이 생기는 거죠. 내가 기본적 분석으로 한다라면 뭐 3년 기다리지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기술적 분석은 3년 못 기다려요. 차트가 움직이는 걸 해서 바로 수익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시점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1800이 왔을 때 사라라는 얘기는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냐 투기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라요. 주식이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손해보신 분들은 투기고요. 이익 보신 분들은 투자입니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기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투기적 수익률밖에 날 수가 없어요. 고스톱이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저는 그 강원랜드 카지노나 마카오나 뭐 싱가포르 가서 그 뭐죠? 카지노를 가는데 제 자랑을 하나 한번 하면 저는 카지노 가서 돈을 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합니다. 카지노도.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 때 10만 원을 딱 바꿔요. 그래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요. 그래서 한쪽 주머니에다 딱 넣어요. 이것만 하고 나오리라. 더 이상의 투자는 안 할 것이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룰렛이 아니라 이거 뭐죠? 빠찡꼬를 해요. 빠찡꼬를 해서 돈이 쏟아지잖아요. 몇 번에 한 번씩 돈이 쏟아져요. 그러면 저는 기계를 옮겨요. 그래서 기계를 옮기다가 10만 원이 한 15만 원 정도 됐다. 그럼 나와요. 그래갖고 20만 원, 30만 원 벌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재밌게 잘 놀았다. 1시간만 놀자. 그렇게 하니까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돈을 따야 돼. 카지노 왔는데 최소한 2배. 그거 있잖아요. 그 도둑들이란 영화 있잖아요. 8억 번 거. 80억? 80억? 저는 80억 못 벌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벌어요. 20만 원도 죽었다 깨나도 못 벌어요. 하지만 1, 2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손해는 안 봤잖아요. 재밌게 놀았고. 그러면 저는 카지노도 투자라고 어떻게 보면 일견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의 원칙 갖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배, 3배를 바란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투기. 그런 부분들 하고요. 전업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 2, 3, 4번을 읽어보시면 뭔 소리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금연 성실하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뚝심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랑 성공 시스템이 다릅니다. 사회랑.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하는 초기에 실패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학력이 좋거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애처롭게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공이란 걸 해봤기 때문에 성공이 뭔지를 알아요. 따라서 주식은 내가 어려운 사회에서 성공한 것보다 더 쉬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요, 어떤 얘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친구한테 막 문재인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해요. 문재인 찍어야 돼. 그러고 그 다음날 전화해가, 야, 나 생각이 바뀌었어. 심상정 찍을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다음날 전화해서 삼성전자 안 좋은 것 같은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걸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존심.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고수업 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처음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죠. 회 다 망가뜨려 놓고. 그렇지만 돈도 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벌게 되는 것은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이라는 건 인식을 하셔야 돼요.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 투자하시는 분 그 책 한번 좀 빌려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번역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책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서문에 보면 좀 속된 말로 쓰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갈겨 쓸 거야. 니네가 이해 못하는 건 니네 문제야. 서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행운이 어떤 게 행운인지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입사했을 때가 94년도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지점 나온 게 IMF 터지고서 지점이 나왔어요. 그때는 공부란 게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정보, 작전 세력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앞서 제가 교수님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만 저희 그 신입사원이 들어온 1년 3개월 외대 나왔어요. 외대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주말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해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거의 스타가 됐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친구가 밤새도록 회사 하는 게 뭘까요?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 친구와 똑같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메디톡스라는 회사, 보톡스 필러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회사 중에 파마리서치니 휴젤이니 여러 가지 보톡스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가 가장 좋고 어떤 회사가 수익성이 좋고 어떤 회사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눈에 보여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도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종목을 사거든요. 전에는 펀드 매니저가 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한 친구들이 주식 투자 이 세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들과 동일한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요. 공부하면 돈 벌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으시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내시고요. 카페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런 데 많습니다. 뭐 수익 내주겠는데 한 달에 8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 뭐 되시겠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다시 오세요. 수익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로또를 2번 당첨되신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2번은 안 됩니다.
따라서 공부 안 하고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꾸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라는 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은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식시장은 일견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어떤 것이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차트도 계산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게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술이라는 게 뭐죠?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과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고 있는 거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배우신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수학적으로 나온 답을 고집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가 나오면 그게 가야 된다라는 절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심리를 다룰 때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하고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해외에서 학위 따와서 이렇게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오늘 장 마감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외국인과 기관 동향이에요. 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그날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죠. 아, 외국인도 샀네. 아싸. 이러고 퇴근할 수가 있는 거고, 기관이 팔았어. 외국인이 팔거나 그러면 좀 별로 그날 찝찝합니다. 근데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이들도 지금은 단기 매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은 장기 매매로 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MB 때 다 망쳐놨어요. 이것도 망쳐놨어요. 어떤 거냐면 옛날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정부 기금 같은 거 운영하거나 뭐 사학기금, 사학연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국민연금 이런 데 굉장히 큰 손인데 거기 다 직접적으로 운용력이 있었어요. 따라서 직업이 내가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MB 때 그걸 다 외주를 줬어요. 외주를 주고 잘하는 놈들한테 주지 니네가 뭐 잘났다고 쥐뿔도 없이 그러냐. 외주를 다 주라 그래서 무슨 뭐 삼성투신운용, 하나대투 이런 데 다 운용을 줬어요. 운용을 주고 믿고 맡기면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수익률 심사를 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수익률이 나쁘면 돈을 뺐어요. 얼마? 10조씩. 그러면 운용용 입장에서는 뭐예요? 6개월 동안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단타 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단타 치라고 부추긴 거예요. MB 때부터. 이번에 그게 좀 금감위원장이 바뀌고 그러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기관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펀드,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건 주로 펀드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펀드 가입하신 분들 많을 텐데 교수님들도 계시고 펀드 가입하신 분들,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펀드 동향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인터넷 뒤지면 매주 발표가 됩니다. 외국인의 펀드 동향, 기관의 펀드 동향들 다 나와요. 외국인의 펀드 동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국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 브라질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펀드에 투자를 하면 그게 중국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시아 쪽에 미국인들이 아시아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일정 부분 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팁이 하나 돼요. 그건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이버대를 다니시니까 직업이 있으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내기가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이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라면 주말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야간 대학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주말에 몰아쳐서 공부를 해라. 그런 것들을 한 2년만 하면 어느 정도 틀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몰아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주식책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당장 뭐 종목 차트, 여러분들 가장 오해 중에 하나가 주식 차트를 하루에 1시간씩 본다? 그거 주식 공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가 돼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시장이 열리는데 6시간 반 동안 난 정말 김밥 먹어가면서 차트를 열심히 봤다. 그거 그냥 게임하신 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주식 공부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장이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그날 뉴스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계획대로 했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런 게 공부지. 차트 열심히 봤다? 주시장 움직이는 거 봤다? 여러분들 게임하신 거예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주식하면서 1시간 동안 차트 자동으로 돌려놓고 막 봤다? 그건 그림 보기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게 공부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주식책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주식책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그래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최소한 10권까지는 무조건 봐라. 10권까지는 무조건 봐라. 10권 미만에서 손을 놓으면 아니본만 못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권을 보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책을 보게 돼요. 처음에 한 서너 권 보게 되면 교조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책이 좋아 보이면 예를 들면 뭐 박형철 씨의 시골의사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피터 린치의 월가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존 리의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가 절대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나한테. 나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혼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투자 철학이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책을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헷갈리는 단계가 4권에서 5권 사이예요. 공통적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건 공통적이에요. 따라서 10권 이상 보면 그때부터는 길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한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책이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최소한 10권 이상은 책을 좀 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권 이상 책을 좀 보시고 책을 지금 한 권도 안 봤다라고 하시면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왔는데 제 이름 인터넷에 조회하면 나옵니다. 저도 유명 인사라 나름.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커리큘럼을 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는 것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주식 공부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경제신문을 주식하시려면 물론 이제 이 금융학부 되시면 경제신문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문을 볼 때 매일 신문 한 1, 20분 정도 보시잖아요. 근데 신문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나요? 거의 안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그거 좀 자세히 정독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신문 버리지 마세요. 저는 신문을 아침에 출근을 해서 대충 봅니다. 대충 싹 넘기고 중요한 거 체크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을 고스란히 접어서 집에 갖고 와서 쌓아놓습니다. 주말에 몰아봅니다. 그러면 일주일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해놓고 보게 되면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새 정부 경제정책. 그럼 매일매일 나오는 거 데일리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일주일치 몰아놓으면 아,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어떤 거구나. 머릿속에 그때서도 들어와요.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문 재활용해서 갖다 버리시고.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트, dart.go.kr. 다트. 금융감독원 사이트인데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 기업 공시 자료가 나와요. 기업 공시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주식하시게 되면 꼭 보세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휴가 때 리포트를 싸들고 집으로 간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리포트냐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아니에요. 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기업 공시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기업들이 공시라는 게 뭐냐면 기업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가 이런 것들을 수주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시를 통해서 인터넷에 딱 띄우는 순간 모두가 다 봐요. 기관 투자자라고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면 스스로 정보에서 늦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나온 공시는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언제 일일이 찾아봐? 그렇죠? 웹이 있습니다. 웹을 까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관심 종목을 쫙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전기, 뭐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 공시가 딱 뜨는 순간 팝업으로 딱 올라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시를 읽으시고요. 처음에 이 공시가 나오는 게 눈에 안 익을 수도 있어요. 포맷이. 프린트하면 대략 한 6, 70장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포맷이 눈에 익으면 그다음부터는 PC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눈에 안 익어서 프린트 사무실에서 그냥 걸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서너 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좀 많이 보세요. 요즘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 네이버 치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믿지 마세요. 이거 좀 모순인가요? 왜 믿지 마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내는 친구들은 애널리스트잖아요. 애널리스트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평론가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평론을 내는 거지 삼성전자를 이렇게 투자라고 우리 투자를 리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네 의견이구나. 그 논리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의견이구나. 이런 속에서 이건 얘랑 나랑 생각이 다르네. 서너 개 정도를 보게 되면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얘는 실력이 있구나. 얘가 실력이 없구나. 그렇게 감을 잡고 누구 논리를 따를 것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모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수익률을 얘기하시는 정말 상담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장기 투자하기를 원해요. 왜 장기 투자하기를 원하는지 저는 그 이유가 처음에 궁금했어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 투자는 데이 트레이딩도 있어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것도 있고요. 스윙이라고 해서 2, 3일 만에 파는 것도 있어요. 단기. 근데 오늘 샀는데 안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랩이 지금 5만 원에서 16만 원 갔다 다시 지금 5만 원 와 있거든요. 안랩을 사서 한 달 만에 5만 원이 1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라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세배 났으니까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팔아야죠. 안랩이 15만 원치 값어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장기냐 단기냐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새기지 마세요. 장기냐 단기냐의 개념은 이렇게 바라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준점은 가치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가치를 커버하지 못했을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이 가격이 가치랑 수렴했을 때 파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는 개념이 장기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그냥 나는 오늘 샀다 오늘 팔기 싫어 이런 개념으로 단기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샀는데 그 종목이 정말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상한가 쳤어. 30%가 수익률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팔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중심의 투자와 기술적 분석의 투자. 제가 아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띄엄띄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기본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차트를 보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가치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메디톡스가 3만 원에서 2만 원 왔을 때 50%가 손실이 났잖아요. 저는 5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년 보면 60만 원까지 갈 거는 못 받고 한 30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뭐 한 10배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서 6개월 만에 50%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고객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못 버티신 거죠. 차트가 빠지니까. 그분은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갔지만 차트가 빠지니까 마음이 동요돼서 기술적 분석가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중간에 바뀌면 원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주가가 빠지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차트가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돼요. 근데 안 그러죠. 그때서부터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식이 망하는 회사야, 안 망하는 회사야. 안 망하면 나는 버틸래. 기본적 분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기술적 분석으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분이 기본적 분석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순간 손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 분석에서 손절은 언제 들어가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을 때 당연히 손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손절은 어디서? 차트가 깨졌을 때. 절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99%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정답은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내 위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손해 보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요 두 가지 얘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 결국 요 세 가지 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점을 찾는 거고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분산 투자가 좋을까요? 집중 투자가 좋을까요? 흔히 얘기들 하면 분산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적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적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00~3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300만 원 갖고 분산 투자하면 100만 원씩 하면 세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10%가 올라도 얼마 오르는 거죠? 얼마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내가 분산해서 언제 투자해? 나는 집중해서 한 방을 노리고 300만 원, 3천만 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집중 투자는 전문가 영역이에요. 저 같은 사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분산 투자 하셔야 돼요. 적은 돈이라도. 제가 정말 놀랬던 사람은 33살 먹은 그 LG 그룹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120만 원 갖고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한대요. 저한테. 쉽지가 않거든요. 120만 원을 주식 투자한다. 종목 5개를 갖고 있대요. 하루에 벌어봤자 2,000원, 3,000원.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나중에 대성할 거라고 봐요. 정말로 대성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자기가 연습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의 투자랑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모의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근데 모의 투자는 조금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게임을 대한민국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유일한 남자일 텐데 게임을 안 합니다만 한때 그건 해봤어요. 그 고스톱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되게 싫어합니다만 고스톱 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무조건 3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피박을 먹더라도. 근데 저는 앞서 그 카지노에서도 말씀드렸지 제 성격을 아셨겠지만 그 진짜 고스톱에서는 원고를 부를 때 벌써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아, 저 친구가 뭔가 패가 좋구나 애들이 다 읽어요. 그래서 이제 고스톱을 치는데 그게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갔을 때는 얼굴이 빨개지는데 고스톱을 칠 때는 인터넷 칠 때는 3골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모의 투자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는 게임 룰만 익히는 거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단돈 100만 원이 됐던 200만 원이 됐던 돈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심리가 달라져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심리예요. 정말 가슴이 뛰는 콩닥콩닥 뛰는 10만 원이 잃었을 때 이걸 갖고 내가 술을 먹었으면 그런 심리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정말 손절이라는 게 쉬운 것 같죠?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손절해보세요. 20% 손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머리를 잘라야 되나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 무식한 놈아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려면 모의 투자는 조금만 하세요. 대부분의 책들 중에 모의 투자를 열심히 해서 모의 투자에서 성공하면 이쪽으로 와라라고 쓰신 책은 그분은 모의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식 심리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리를 느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이걸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펀드일 겁니다. 적립식 펀드. 근데 적립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보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면 두 가지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얼마만큼 제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적립식으로 매달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1, 20만 원씩 적금 붙듯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LG전자, 아니면 LG전자, 삼성전자 두 종목 그렇게 매달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최소 3년 아니면 5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제 바뀌실 거예요. 5년 동안 안 망할 주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테마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서 주는 좋은 정보라고 너만 알아들어라고 하는 종목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슴에 뭔가 쿵 울림이 오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해보셨던 분들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시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강의 가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좀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하는데 적립식 투자를 꼭 해보십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좌 하나 또 만드세요. 계좌 하나 만들어서 1, 20만 원씩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5년 동안 안 망할 회사 주식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요. 그 회사 주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사다 보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하나의 뭐 역발상 투자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역발상 투자는 증시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남들이 가지 않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거.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남들과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주식시장은 남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오르잖아요. 내 주식이 누군가 사줘야 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언제? 흥분했을 때. 옆에 사람이 흥분했을 때. 그때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양극단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을 때 진짜 누구든지 주식 얘기만 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슬슬 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정말 빠져가지고 이제 뭐 곡소리가 난다, 뭐 증권회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슬슬 사야 되는 게 역발상 투자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언젠가 빠질 거야. 미리 팔아놓거나 빠지고 있는데 증시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됐겠지.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요. 증시 또 하나 이제 격언을 이제 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무릎이 확인이 되려면 여기서 쭉 내려갈 때 어디가 무릎인지 알 수 있나요? 발이 있어야 무릎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줄 때 사라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산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주식을 사라는 얘기고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있어야 어깨가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팔라라는 얘기. 무릎에 사라라는 얘기는 이해를 해. 어깨에 팔라라는 거? 그래, 팔 수 있어. 근데 어려워요. 머리를 찍고 주가가 여기 내려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어요,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10,000원에 샀어. 20,000원 왔어. 여기 17,000원 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원금은 10,000원인가요? 20,000원인가요? 10,000원이 20,000원을 싹 변해버려요. 그래서 3,000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못 팔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생각, 상식과 싸우셔야 돼요. 극기죠, 극기. 그걸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식에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배당 투자는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 배당 펀드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은 배당을 단 한 번도 안 한 걸로 유명하죠. 워렌 버핏은 배당을 안 했어요. 버크셔 해어웨이가 배당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금을 버핏이 그런 무식한 투자자들한테 줘봤자 내가 돈을 굴리는 것보다 니네들이 못 굴리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굴리는 게 낫다라고 버핏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단 회사가 투자자들보다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 환류세제라고 그래서 배당을 줌으로써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있죠.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씨한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재용 씨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야죠. 삼성그룹이 당분간은 배당을 무지하게 많이 줄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해도 삼성그룹주 펀드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목이 2,000개예요. 주식 종목이 2,000개. 거기에다가 파생까지 하면 뭐 ETF 뭐 이렇게 나가면 종목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을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종목을 잘라내는 거. 여러분들이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 맥시멈 50개? 50개도 많아요. 50개 이상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친한 친구가 50명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10명 내외잖아요.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분도 안 계신 분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50개?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게 10개에서 한 20개? 20, 30개 정도?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종목을 선택을 하세요. 어떤 순서대로 하냐면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부터 하세요. 아는 것부터.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 LG전자 무조건 좋다? 하지 마세요. 필러를 맞아보신 분들은 어떤 필러가 좋은지, 메디톡스가 좋은지, 휴젤이 좋은지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옷을 사 입으시면 어떤 요즘 패션이 유행한다더라. 이건 어디 거더라. 거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주위에 있는 종목서부터. 주위에 있는 종목서부터. 그런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을 하나하나 앞서 말씀드린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서 기업 공시 자료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친구 10명, 20명, 50명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옆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 정이 가듯이 그렇게 50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면 그 50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50종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죠. 이 친구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다이어트를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죠. 주가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겨요. 50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 파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아 이게 너무 올라갔네. 그리고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배제의 원칙. 배제의 원칙.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지금 여기서 종목을 하나 딱 써드리면 그 종목을 바로 내일 가서 사실 겁니다. 월요일 날. 근데 그런 것들이 들려요. 많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하시다 보면 너만 알아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저도 너만 알아 그러면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그것까지 귀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너만 알아 그러면 들으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들으세요. 그때 내가 처음에 검증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세요.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미 너만 알아 그러면 70% 내 마음은 이미 뺏겼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미 70% 내 마음은 뺏겼어. 그러니까 좋은 쪽만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뭐 죽은 깨면 어때? 다 보이는데. 다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비판적으로 봤는데도 좋다. 그럼 그 회사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 내 50개 들어와야죠. 단지 내가 몰랐었을 뿐이니까. 이 정신적인 균형 감각을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 종목풀 구성하는 거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자신과 연관된 종목, 관심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종목들을 딱 하고요. 이 부분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써니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 밤에 통화하면서 그 주인공이 그 써니라는 영화에서 뭐 미래에는 뭐 보는 라디오가 나올 것이고 뭐 걸어다니면서 전화 통화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언론상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마치 세상을 바꾸고 내일부터는 온 시내에 전기 자동차가 쫙 깔릴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내가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다가 딱 저한테 그
충격이 왔던 게 뭐냐면 강원도 정선에 상갓집을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가면서 이제 제 차를 몰고 가면서 내 차가 전기차였으면 정선에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는 상관없지만. 아, 전기차라는 게 이렇게 쉽게는 다가오지 못하겠구나. 처음엔 그렇게 세컨카 개념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겠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저는 제 책에는 그렇게 썼어요. 일주일은 너무 좀 그렇고 한 달에 1시간 정도는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주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보여요. 세상에 보는 시야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쓰는 게 가장 어렵죠. 잘 서야 사고가 안 나죠. 가는 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안 가도 돼. 누가 뭐라고 안 해. 내려서 내가 밀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 쓰면 사고가 나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70% 시간을 사는 데만 집중합니다. 종목을 찾고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살 건지, 언제 팔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데 있어서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은 단 10%도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종목을 언제 팔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언제 팔 것인가.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살 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돼요. 뒤에 매매 계획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220만 원에 사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8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대략 한 30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300만 원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변수가 있죠. 갤럭시 S8이 안 팔리거나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300만 원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상관없이 팔아야죠. 그런 원칙을 세워놓는 거죠. 차트를 보아하니 이 차트가 우상향하는 차트를 딱 해서 LG전자가 8만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6만 원에서부터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한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차트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예약 주문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주식시장과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는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을 매번 바라봐야 되고요. 하다못해 증권사 직원, 저 같은 증권사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증권사 직원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 사모님,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5%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흥분 상태에서. 주식은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려있을 때는 절대 계획 세우지 마세요. 밤에 차분할 때 연애편지 잘 써지잖아요. 냉정한 시간에 계획을 세우는 걸 낮의 흥분 속에 지키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게 계획에 의한 매매예요. 그거를 못 하시면, 근데 대부분들 어떻게 하시냐? 밤에는 그냥 공부하고 낮에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대응해가지고는 안 돼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우고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대응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4번과 5번을 이제 좀 이거는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정부 정책하고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럼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발표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 대안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정책 같은 경우도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시면서 미국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 다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아까 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신기술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캐즘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캐즘? 캐즘이라는 게 이렇게 절벽 이런 이렇게 골 이런 건데 신기술이 처음 나오면 새롭게 이제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쓰세요. 그렇지만 이게 실생활로 오려면 이 캐즘을 넘어서야 돼요.
전기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돈 있고 차가 여러 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집에 차가 한 대 있는 집에서는 테슬라를 살 이유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기 자동차가 우리까지 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6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그 바람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정말 저거는 전문가 영역이에요. 전문가. 데이 트레이딩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수수료를 다 녹아내립니다. 요즘 무료 있잖아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금은 내요. 수수료를 안 낼 뿐이지. 근데 데이 트레이딩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확률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가분들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좀 불나방이라고 했는데 불나방이 뭐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장렬히 전사잖아요. 테마주 들어가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테마주는 하시려면 이건 뭐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테마가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대통령 테마주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테마주를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부질없는 짓.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테마주는 철저히 차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으로. 근데 개미들이 테마주에 물리는 게 뭐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으면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손절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본적 분석으로 되는 거죠. 안랩이 괜찮은 회사야. 10만 원까지는 갈 거야. 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부질없어요. 이미 안철수는 떠나버렸잖아요. 예. 부질없는 테마주 하지 마시고. 정보매매.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악어가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흘린대요. 그게 이제 불쌍해서 흘리는 줄 우리들이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자연적인 현상이래요. 그래서 마치 그 잘못된 거를 숨기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보 매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만 정보 매매 중에서 가장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임직원이 주는 정보. 그게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정말 차 부장 당신만 알아들어. A라는 회사가 이렇게 된대.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좀 사달라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차 부장 A라는 회사가 좋은데 사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데 네가 좀 사서 올려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금호 타이어를 다니는 뭐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미국과 대규모 수주권이 있어. 사봐. 좋을 거야.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내가 금호 타이어를 사서 돈을 벌었으면 하는 선의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겠죠. 직원이니까. 근데 그게 증권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느냐? 이미 그게 증권시장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주식시장을 모르잖아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기업을 하는 거 기업의 직원인 입장이지 그게 정보가 좋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의 원칙으로 필터링을 해야죠. 아 그래? 좋은 얘기네. 내가 검토해 볼게. 그리고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으면 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지 마셔야 될 게 신용매매 같은 거. 요즘 뭐 스탁론 선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남의 돈 갖고 주식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좀 의외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옮기는 데 있어서 한 2달 뭐 한 2, 3억 여유자금이 내 손에 있어. 그러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1%만 먹자. 3억 갖고 1%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술 한번 기분 좋게 먹으러 가자. 그런 분들 계세요. 가능할 것 같잖아요. 1%만 먹는데 1%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2달 사이에? 못 먹어요. 그렇게 해서 집 이사 못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제 친구가 저 대리 때 장가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주택자금 회사에서 나올 때인데 주택자금을 한 달 먼저 청첩장을 다시 찍었대요. 한 장만. 결혼 날짜에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달 먼저 땡긴 거야 얘가. 그때 당시에 뭐 한 거의 20년 전에 8천만 원이니까 그때 서울 시내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뭐 3억 한 5억 갈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룸사롱을 가자. 그때 당시에. 하지 말라. 결국 전세로 갔잖아요.
전세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정말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웃긴 얘기지만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다 보면 끝에 가서 점점 파생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파생 쪽으로 가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ETF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끝에 있는 돈까지 털어넣는 분들이 계신데, 마지막 경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마장 가보신 분 계세요? 경마장 가보면 맨 마지막 경마에는 확률이 제일 떨어지는 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어차피 내가 오늘 그날 돈을 다 잃었어. 10만 원 들고 갔는데 10만 원 다 들고 가서 만 원이 남았어. 어차피 9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똑같잖아요. 뭐 아니면 도야. 찍는 거예요. 그 만 원을 해봤자, 우승한 말에 찍어봤자 만 원이 2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꼴찌하는 말에 찍어서 꼴찌하는 말에 1등으로 들어오면 만 원이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몰려요, 사람들이. 이게 투기적으로 가다 보면 극단적으로 가는 현상이에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백화점이, 이것도 오래됐어요. 월로 화미,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월요일은 롯데가 놀고 화요일은 미도파가 놀고, 이게 강남 아줌마들이 농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약속 잡을 때 백화점이 어느 날 노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매주 경마랑 로또랑 경마, 경륜, 그다음에 배 이런 거 다 매일 같이 열리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외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사라고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렇게 하려면 일지를 쓰셔야 돼요. 일지. 학생 때도 안 쓴 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지금 나눠드린 노트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양쪽 면에 하나의 양쪽 면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매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살 때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유가 깨지면 파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시나리오,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거 사서 오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매도했을 때의 차트, 매도했을 때의 이유, 이런 걸 쭉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한 3개월만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하실 겁니다. 정말 솔직히 쓰세요. 정말 솔직히. 일기는 모든 게 다 솔직히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되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경우가 있어요. 50% 손절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속이 쓰리지만, 속이 쓰리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속이 쓰리면서 배우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매 계획 세우고 일기 쓰고, 그 다음에 요즘 서점가 가면 주식 심리라는 용어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심리에 대한 책들. 요즘은 행동경제학으로 그 경제학 공파가 좀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심리를 다루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심리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계량경제학 쪽으로 갔죠. 숫자가 딱딱딱 나오게. 근데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는 어떤 그 행동경제에서 보면 이렇게 좀 되는 게, 변수를 고정시키잖아요. 다양한 변수들을 고정시켜야 정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심리에 관한 책들을 한번 좀 보시면 주식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